끝이 없다. TVN. 피해자 3명 모두 중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범인처럼. 속기에 속여. 재판장 안에 있고 사건의 세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우리 몫이 아니야. 이런 새끼들 보라는 거 내 몫이야. 법이 제 역할을 못하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기분이 더 좋아지. 현장에 한번 둘러보세요. 모델하우스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을 그곳으로 유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인은 무식을 해서 술을 마시고 입욕제까지 넣어가면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집인 것처럼. 범인이 그런 환상이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와 비슷한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 왜 하필 모델하우스일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범행의 용이성 때문이겠죠. 모델하우스는 생각보다 보안관리가 허술해요. 과거물인데다가 CCTV 같은 보안 설비도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 많지도 않고요. 건축회사의 소유지만 사실상 오픈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럼 건축회사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모델하우스 관계자라든지. 모델하우스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을 거예요. 시공업체 관계자나 부동산 관계자, 모델하우스를 모르는 사람들과 홍보하는 사람들까지. 비밀번호는 0000 아니면 1234. 그만큼 용의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피해자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검출됐어요. 여기서 범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죠. 피해자는 여기서 급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무비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혈흔이 많이 튀었어야 하는데 바닥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네요. 팀장님, 2달 전 1차 사건 현장은 범인이 살해한 여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핏자국도 그대로고요. 계획하지 않은 충동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피해자의 가방과 소지품을 뒤진 흔적도 보이네요. 물론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반면 2차 사건 현장은 어떤 범행의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통제돼 있고요. 확실히 같은 범인이 맞을까요? 피해자의 유형, 범행 방식, 무엇보다 모델하우스라는 특정 공간이 범인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어. 아무래도 동일범으로 봐야겠지. 맞습니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살인 이후에 이 살인의 느낌을 잊지 못한 범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있는 케이스죠. 예전 장기태 총격 사건처럼요. 야! 너 미쳤어! 팀장님,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좀 조사해봤는데요. 1차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비슷한 패턴의 폭행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피해자는 28세 박지선, 사건 당시 출장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모델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걸 거부하자 심한 폭행을 당하고 가까스로 도망친 사건이에요. 당시 용의자는? 피해자의 진술로 현장 인부나 업체 관계자들을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후 일주일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가 2달이 지났어야 다시 시작했다. 충동적인 살인 이후 잠깐 겁을 먹었다가 경찰이 자신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자신감을 가진 거겠죠. 그럼 패턴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피해자를 만나봐야겠어. 연락 주고. 네, 알겠습니다. 방수관이 도착했을 때까지 욕조한 문은 다 식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범인이 적어도 새벽 무렵까지는 여기에 머물렀다는 얘긴데.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어요. 그 사이에 여성을 살해하고 뒤처리를 한 다음에 태연하게 목욕을 죽였고. 뭔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시체를 싱크대에 그대로 방치하고 저렇게 목욕까지 한 흔적을 남겼다는 건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혈흔은 깨끗하게 지웠어요. 모델하우스라는 공간은 완벽한 집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범인이 그런 환상이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겠죠. 범인이 혈흔을 치운 게 아니라 단순히 더럽혀진 집안을 치운 거라면 범인의 눈엔 그게 보기 싫었겠죠. 자신만의 완벽한 공간이 더럽혀졌다는 게. 사건 이후 박지선 씨는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힘겹게 응해주시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가보지.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훈아, 요 앞에 할머니 가게에서 과자 사 먹을래? 응,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사탕도 사올게. 그날 오랜만에 콜이 들어왔어요. 감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냥 나갔어요. 망설였죠. 거기가 일반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모자를 쓴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여기라고. 잠깐만요. 여긴 당신 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신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살려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냥 놔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무슨 이유라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 생각인데 아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요? 살려주세요! 저 애가 있어요! 저 혼자예요! 저 없으면 애 혼자 굶어 죽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범인에 대해 특별히 기억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경찰에 다 말했던 거로. 괜찮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뭐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차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옷도 낡은 야상 점퍼에 허름하고 운동화에 흙도 많았어요. 말도 약간 더듬었던 것 같아요. 술 냄새도 좀 났고요.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그게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추같이 생긴 거. 뾰족하고 총알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고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 모양의 고리. 네, 새로 된 것 같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긴 거요? 맞는 것 같아요. 다림추예요. 구조물의 수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건축 현장에서 주로 쓰이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국가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범인이 사용한 와인잔과 피해자 여성의 머리카락에서 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답니다. 요즘 유행하는 최신 마약 플레카네요. 환각성이 강하고 복용 후 공격성이 강해져서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죠. 다른 마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도 싼 편이라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피해자 유아영과 이신희에 대해서 좀 파봤는데 범인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아. 두 사람 다 소득에 비해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돈을 받고 일을 데이트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주로 데이트메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는데 말이 에이드행인지 성매매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는 곳이야. 피해자들이 상대한 사람들 중에 공통된 사람은요? 안 그래도 조사해봤는데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는 공통된 사람은 없어. 아마 대포폰을 사용했거나 추적 불가능한 IP로 접촉했을 거야. 범인이 사이트에 여성 프로필을 통해 타겟을 정해놓고 피해자들을 유인했어요. 지금까지 사건들 한번 정리해보시죠. 네. 범인에게 있어서 모델하우스는 자신의 환상을 채워줄 공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데리고 시간을 보낸 뒤 그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여성을 살해한 거죠. 범인이 선택한 피해자 유형은 범인이 이상 심리를 가지게 된 트라우마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부모라든가 아내 그리고 애인 같은 경우죠. 그곳에서 완벽한 가정을 만든다는 자신의 환상에 빠지는 거겠지. 그날 밤만큼은 그곳이 자신의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한 거야. 모델하우스를. 혜빈아. 박지선 씨의 진술과 범행 패턴으로 볼 때 범인은 건설 현장 쪽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마도 모델하우스 있는데 참여한 인부 중 한 명일 수도 있겠죠. 현재 범인은 살인을 통해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1차 사건 때는 충동적인 면이 컸던 반면 2차 사건 때는 계획적인 면도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있죠. 2차 사건의 범인은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1차 사건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죠. 박지선 씨가 술 냄새가 난다고 증언한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알코올에 의존해 있었을 거야. 좀 더 강한 환상을 위해서 약물까지 찾게 된 거겠지.
점점 더 약에 중독되는 거라면 범인의 충동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곧 또다시 살인이 일어날 거란 얘기겠죠. 그렇지만 범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범인이 자신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환상의 일부인 공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꼭 모델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공간에서 살인을 벌이겠죠. 맞아. 범인은 패턴을 바꿀 수는 있어도 자신의 환상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야, 이거. 야. 야, 이 스타일 좋네. 네, 좋아. 가자. 어딜요? 우리 집. 여기 좀 이상한데 저기 괜찮으시면 가까운 호텔로 가는 게 아이, 술 놔두고 뭐하러 그래. 어? 내 모텔비만큼 더 줄 테니까. 안 갈 거야? 아니요. 가요. 여기 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짐이 다 안 들어왔거든. 여기 잠깐만 있어. 네.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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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저 그냥 저희 나가서 데이트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저 편의점에 좀 잠시 다녀올게요.
제가 지금 두통이 심해서 빨리 다녀올게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회장님, 백사동은 거의 다 끝나가요. 걱정 마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이번에 아예 못되게 집안 싱크대에 붙여놓고 나왔다니까.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진짜 죽어.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저기. 요 앞에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경하는 집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갈게요. 내가 붙일게요. 그냥 놔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단지를 돌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범의 수혜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체와 살해 도구 외에 단서가 될 만한 다른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임 대응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네요.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거죠. 이번에는 피해자 외형이 좀 달라요. 범행 대상보다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대상을 고르는 동안 살인 충동을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르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나갔어요. 단순히 살인이 목적인 사람처럼.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범행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으니까요. 수도하고 전기 사용량을 체크했는데 보름 동안 계속 사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놈은 특별한 거주지 없이 이런 방식으로 비어있는 집을 옮겨 다닌 겁니다. 모델하우스의 보안이 강화되자 바로 이곳을 자신의 범행 현장으로 택한 거죠. 팀장님, 아파트 주위의 상가 CCTV들을 싹 다 훑어봤는데요. 박지선 씨가 진술한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을 한 명 찾은 것 같아요. 지금 CCTV를 역추적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정원 7동 고가도로 공사 현장 쪽이에요. 여기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이쪽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라 다 이주하고 동네 전체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출 청소년들하고 노숙자들 모여들어서 골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네. 뭔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범인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업 여성이나 데이트 상대를 어떤 비용으로 구했을까요? 1차 사건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그 전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죠. 현재로서 용의자를 죽이는 게 우선이야. 또 돌아다니는 용의자는 위험해. 지금까지 결과를 방송에 공개하고 제보자는 어떨 거지?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노숙자들이 나옵니다. 가보시죠.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물을게요.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나요. 뭐 흐릿해서 뭐 배지도 않는구만. 술이라도 한 잔 사주면서 묻던가. 살인사건 관련해서 용의자 탐문 중입니다. 빨리 내려놔. 어서! 최근 벌어졌던 모델하우스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저희가 찾고 있는 사람과 일치한다면 하단에 흐르는 전화번호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용의자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최근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진영 씨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어요. 강 선생님 덕분에 부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별 말씀을요. 그분들이 상담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이죠. 돌발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이나 모델하우스 등 거주지에 강한 집착을 보이며 그 주위를 계속해서 배회하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왜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강 선생님,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을 무슨 일 있으세요? 분들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그냥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요? 왜 한기철 씨가 살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에? 이 사람, 이거 다 이 사람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이름은요? 강씨요. 이름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으로만 불러서. 강씨. 진짜요, 강씨라고만. 예. 근데요, 이 사람은 왜? 세 건의 살인사건 용의자입니다. 에? 살인사건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디 갔다 온다고 이거.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진짜로. 그냥 맡아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왜 도망쳤어요? 몰래 훔친 겁니까? 이봐요, 한기철 씨. 지금 당장 털어놓지 않으면 당신도 이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게요, 이거를 되게 애지중지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짜 뭔가 그냥 슬쩍 내가 볼라다가 그게 진짜 다예요. 진짜로 며칠 전 살인도 강 씨가 한 거예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전혀 그렇게 안 믿어요. 한기철은 사건 당일 노숙자 쉼터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연락은?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확인 결과 거의 그냥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떠들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보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 건설면 쪽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선우 연락해서 같이 가. 네. 잠깐만, 인적 사항이 어디 있을 텐데. 아, 예, 맞네요. 예, 여기 강태수. 예, 몇 달 전까지 여기 나왔었습니다. 예, 여기. 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 우리 인부 하나가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하길래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이게 좀 별난 친구였었어요, 얘. 야, 너 남의 집에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아무튼. 야, 집에 안 가? 네, 가요. 아, 여기 마감이 급해져가지고요. 여기 입주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집이 하나 지어줄 때마다 무슨 거기가 꼭 지집이냐? 꼭 그렇게 굴더라고요. 술도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신원을 조회해봤는데 주민번호가 맞지가 않아요. 일용직으로 온 친구들은 그냥 가끔 이렇게 가짜로 적어놓곤 해요. 얼마나 사연들이 많은지, 아유,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팀장님. 알았어. 뭔가 나오면 바로 연락 줄게. 응. 일 차 사건 때는 충동적인 면이 컸던 반면 2차 사건에서는 계획적인 면도 함께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용의자가 자기 동생 같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생분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예, 아무래도 제 동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경입니다. 강동준입니다. 팀장님. 이름은 강동민입니다. 동생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가끔 연락이 됐었는데 길에서 생활한다는 걸 저기 근데 정말 제 동생이 한 짓이 맞는 겁니까?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건 맞습니다. 뭔가 짐작가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도 다녔어요. 근데 형아, 우리 아빠가 집 만드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집이 없어? 우리도 곧 이사 갈 거래. 엄마, 나도.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달고 살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갔죠. 물빛이 다 사람들 산 집이야? 응. 저기 멀리 아파트 보이지? 아빠가 그랬어. 좀 있으면 저 중 하나가 우리 집이라고 이제. 신난다. 그럼 침대도 있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그 돈을 빼가지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걸.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우리 형제는 간신히 살아남았죠.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집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된 것도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모두 집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동민이는 통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동생분을 마지막에 본 게 언제였습니까? 한 열흘 전쯤에 모현동 일대에서 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누군가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제 생각에는 그게 동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박지선 씨에게 강동민 사진을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동일 인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하고 사진 배포하고 모현동 일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강화하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세요? 일주일 됐나? 이 차린 그대로였어. 형씨, 그 술병 갖고 이쪽으로 와. 한잔 같이 해. 아이, 어떤 말을 하진 않았나요? 뭐 주워달라고 했더니 째려보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평소에 눈도 못 맞추시던 놈이 돈이 생기는지 신수가 훤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시커버렸지. 그놈이 사람을 셋이나 죽였다는 거야. 저기요. 저기 저분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저거는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 지금 십자가는 이 동네 교회는 밥을 잘 준다. 그 삼각형은 강동서가 있다. 뭐 그런 거요. 노숙자끼리 뭐 주고 받는 거죠 뭐. 저기 십자가 옆에 저 모양은 뭐죠? 저거는 약속된 그림이 아닙니다. 저거. 아이고 어떤 미친놈이 저거 헷갈리게 저거 그려놔갖고 저거. 다림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강동민이 자신이 머문 곳에 집을 상징하는 표식을 남긴 거죠. 저 표식을 따라가면 강동민 행적을 추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대신님이 강동민의 범행과 관련된 흔적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시신도 강동민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여기 들어오는 강동민의 모습도 포착됐고요. 안에서 소주병과 불협한 부탄가스통이 발견됐어요. 돈이 떨어진 강동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를 대신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추정했고요. 보통 불은 발화점으로부터 공기를 찾아서 옮겨붙죠. 그런데 이곳의 흔적들을 보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꺼진 흔적들을 보여요. 발화점은 이쯤이었지만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꺼졌으려면 휘발유예요. 누군가 여기에 기름을 뿌린 거죠. 팀장님, 2달 전 1차 사건 현장은 범인이 살해한 여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핏자국도 그대로고요. 계획하지 않은 충동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반면 2차 사건 현장은 어떤 범행의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통제돼 있고요. 확실히 같은 범인이 맞을까요? 다른 부분은 또 있죠. 2차 사건의 범인은 약물을 복용한 채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1차 사건에서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죠. 이번에는 피해자 외형이 좀 달라요. 예. 팀장님, 나나왕 선배가 뭔가를 찾았답니다. 9월 3일 지하도 부근에서 노숙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관할사에서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CCTV에 찍힌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화면을 다시 복원해봤어요. 보이시죠? 검정 티셔츠를 입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한기철이고요. 그리고 모자는 강동민이고요. 9월 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55일 전 1차 모델하우스 사건이 벌어진 바로 사흘 후네요. 근데요, 그 후에 찍힌 강동민의 영상들을 쭉 보시면 전혀 부상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그거야. 뭔가 조금 이상해요. 우리가 거체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불이 난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 완벽하게 사건을 조종하는 거라면 우리를 찾았던 강동준의 모습 기억나나? 붉게 충혈된 눈, 마른 입술을 죽이려고 계속 물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숨에 땀을 닦는 행동, 전형적인 약물 중독자의 특징이야. 그럼 이왕이면 김현준한테 전송하고 강동준을 한번 다시 말해봐. 가족관계, 재산 상황, 약물 거래 내역, 현재 거주지까지 모두 다. 네, 팀장님.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네. 네, 팀장님. 강동민의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방화로 추정될 만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강동준은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예요. 보니까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재산 분할 소송도 걸려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집이며 뭐며 이미 다 넘어가 있는 상태로. 그래, 수고했어.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강동준은 현재 상담센터에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강동준이 한 짓일까요? 1차 사건을 저지른 건 동생 강동민이 맞을 거야. 하지만 예기치 않게요. 더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바로 며칠 후에 칼에 찌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강동준이 죽어가는 동생 강동민을 발견하고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계획을 했겠죠. 죽은 동생 행세를 하면서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기로. 일부러 2차까지는 동생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엄마를 원망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피해자 유형까지. 그래야만 경찰이 죽은 강동민을 계속 쫓을 테니까요. 그 후 자신감을 얻은 강동주는 3차 사건부터 자신이 원하는 타겟을 선정하고 비어있는 아파트로 장소를 바꾼 거예요. 아마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닮은 여자였대요. 그러다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를 찾아온 거죠. 일부러 강동민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형제들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 같은 트라우마를 공유했고 똑같은 살인 충동에 시달렸을 거예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강동준의 현재 처지도 동생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고요. 우린 계속 유령을 쫓고 있었던 거네요. 예? 오신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드린다는 걸 깜빡하고 못 드렸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동민이한테 선물로 줬던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오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들어가는 게 잠깐 들린 겁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상심이 크시죠? 아닙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전 그런 생각하는 것도 죄송해서. 가족분들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예. 아들이 워낙 저를 따르는 통에 많이 피곤합니다. 아내분이 참 미인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건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화재 장소에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인데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방화라면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겁니까? 아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강동민 씨와 공범일 가능성도 있어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예. 뭔가 또 나오면 연락드리죠. 바쁘실 텐데 저희만. 예. 강동준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 네, 계속 수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걸 참는 눈치였어요. 이제 어떻게든 행동을 취하겠지. 증거가 나오면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그 순간을 노려야 돼. 그때 다 말했잖아요. 잘 봐. 살해당한 여자들까지 전부 다 네가 책임지고 싶어? 아니요. 이건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여보, 난 전화를 왜 끊어? 소리 지르지 마. 애 바꿔달라는 거 아니니까. 혹시 나 찾는 전화번호 있었어?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에이씨. 아이씨. 아이씨.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유선으로 땅을 조금 남기셨는데 처분을 치르면 형제분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땅이라고요? 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안녕하세요. 제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람 좀 정민아, 형이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일어나. 가자. 그냥 가자. 형,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지인 집에서 하루만 같이 지내시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그래서 형, 근데 그때만큼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 동민아, 눈 떠봐. 동민아, 일어나봐. 동민아, 야, 엄마, 동민아, 너 임마, 야, 형 봐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강동민이 저지른 첫 번째 살인. 그 뒤를 이어서 살인을 저지른 건 강동준 당신이에요. 교묘하게 동생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맞습니까? 결국은 살인을 인정하지 않네요. 형제가 개미지옥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도 본인들은 못 느꼈던 거지. 이 학생은 왜 죽인 거죠? 이게 누굽니까? 말했잖아요. 나는 그냥 동생 부탁으로 집 맡아준 것 뿐이라고. 그럼 동생도 당신이 죽였나? 왜? 동생 꼬라지 보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동생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을 죽인 거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당신 인생은 어떤 것 같아? 한번 잘 생각해봐. 당신 동생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었는지. 집은 산동네 월세, 쥐꼬리만한 월급은 주식한답시고 다 날려먹어서 집에는 몇 달째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애들은 어린이집 보낼 형편이 안 돼서 너는 매일같이 집에 틀어박혀서는. 그만해. 아니, 들어.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진짜 네 모습이니까. 꼴에 아비랍시고 괜한 트집 잡아서 애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거기다 약쟁이 의부증 환자라 지 마누라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면서. 싫다니까. 넌 그냥 시궁창 같은 네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왜? 약에 취해서 살려달라고 비는 여자들을 보면서 네가 뭐라도 됐냐 좋았나? 주둥이 다물어라. 확 찢어버리기 전에.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네 모습이지. 넌 지금처럼 그냥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던 것뿐이야. 안 그래? 찌질하게 속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말해. 그래서 네가 죽일 거라고. 이 닥쳐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왜 걔네들을 죽였는지 네가 뭘 알아? 뭘 하는데? 응? 뭘 하는데? 강동준, 잘 들어. 지금 네가 인정한 것처럼 넌 그냥 쓰레기 살인마일 뿐이야. 야, 거기서. 팀장님, DNA 검사 1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형 강동준이 입은 강동민의 옷과 소지품에서 최근 피해자들의 혈흔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죄는 명백한데 사람이 뉘우치질 않네요. 손은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족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도스토옙스키.
피해자들을 몇 번씩이나 성폭행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혁아는 그놈 얼굴이 떠올라요. 메시지의 목격자, 강제로 얼굴을 보게 만들고 가학적인 분노를 표출한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지금쯤 범인은 다음 타깃을 선정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죠. 약속해주세요. 그놈 꼭 잡아놓겠다고. 약속 드릴게요.